우화 소설이니까. 이건 좀 쉬워요. 그래도 우화 소설이니까. 자, 우화 소설은 이제 좀 필기를 좀 해놓으세요. 우화 소설 밑에다가 이게 말로 할게요. 우화 소설 그 10장에 사람이 아닌 것을 인격화해서 사람이 아닌 것을 그 우화 소설 밑에 쓰시라고. 사람이 아닌 것을 인격화해서 우화 소설 당대 사회의 부조리한 측면을 비판하고 조롱함. 다시요. 사람이 아닌 것을 인격화해서 당대 사회의 부조리한 측면을 비판하고 조롱함. 이게 우화소설. 노건 그것도. 예, 그렇죠. 그거 많죠. 우화소설이 엄청. 근데 이 우화소설 보면 되게 재밌어요. 막 동물들의 녹차사 연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3학년 때 좀 배우시겠지만 이 우화소설이 되게 웃기는 게 이제 막 그 나이값 뭐 나이값에 뭐 이런 말 많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요즘에 나이값. 요즘에는 나이값을 뭘로 따져? 민증가지, 민증가. 민증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 원래는 생일이 그 65년생인데 호적을 잘못해갖고 67년으로 해놨어. 뭐 이래도 통해 안 통해? 통해. 통해요? 아니 안 통하지. 아니 요즘은 그 물론 통하지만 그걸로잖아요. 뭐 내가 공무원이야. 그럼 나 65년생인데 65년생을 봐줘. 공무원일 때 예를 들어서 라든가 어딜 가도 그걸 따진다니. 요즘 민증으로 따지지.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만 통하는 거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하는 일이고. 예, 이 민증가는 민증가. 민증가면 그냥 평정돼 버려.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죠? 평정돼. 예, 그게 이제 우화소설이에요. 여기 이제 별토가라는 말은 뭐냐면 별이 자라 별자예요. 자라 있죠? 예, 그렇죠. 별지부전. 맞아요. 이게 자라와 토끼 이야기죠. 별토가라는. 맞죠? 자라 토끼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쉬워요. 이제 이건 앞에 지금 세태 소설하고는 좀 천양지판일 거예요. 뭐 말들 되게 어렵게 써놨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세요. 그 190쪽을 넘어오면 이게 이제 별토가라고 써놨죠. 이게 자라별자의 토끼 토자입니다. 그 한자가 좀 자세히 안 보이는데 별토가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 이해가시죠? 네. 자라와 토끼를 의인화한 작자 및 연대 미상의 우화 소설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화 소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 밑에 나오죠. 이 별지부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이제 수군가 판소리로 할 때는 무슨 가라고 그래? 수군가라고 하는 거 맞죠? 물 속에 있는 군. 이걸 뭐 판소리로 할 때는 수군가입니다. 뭐 춘향가 뭐 있잖아요. 심청가, 수군가, 흥부가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세요. 용왕이 병이 나자 도사가 나타나 육지에 있는 토끼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한다. 용왕은 수궁의 대신을 모아놓고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육지에 나갈 사자. 이 사자는 뭐냐면 영어로 메신저예요. 메신저라고 써보세요. 불일 사자. 한자 넣습니다. 메신저. 심부름꾼 쉽게 말하면. 를 고르는데 서로 다투기만 할 뿐 결정을 못하죠. 별주부. 그러니까 이게 자라가 나타나 자원하의 허락을 받죠. 토끼 화상을 가지고 육지에 이른 자라는 동물들의 모임에서 토끼를 만나 수궁에 가면 높은 벼슬을 준다고 유혹하면서 지상의 어려움을 말하죠. 이에 속은 토끼는 어때요? 자라를 따라 용궁에 이르죠. 간을 내라는 용왕 앞에서 속은 것을 안 토끼는 꾀를 내어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한다. 이에 용왕은 토끼를 한대하면서 다시 육지에서 간을 가져오라고 한다. 자라와 함께 육지에 이른 토끼는 어떻게 간을 내놓고 다니냐고 자라에게 욕을 하면서 숲속을 도망가 버리죠. 어이없는 자라는 수궁에 돌아가지 못하고 육지에 숨어 살다가 자결하게 된다. 이게 이제 그 뭡니까? 그 별토가예요. 별토가. 아시겠죠? 이건 많이 이야기 뭐 모르시는 분 계세요? 이 이야기를 다 한국인이라면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별토가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읽어보면 이거는 그래도 이제 말들이 앞에 있는 막 한자로 된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여러분이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고전 작품을 공부하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막 한자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너무 막 따지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 걸 따지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말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들이 옛날 고전의 좀 단점이 뭐냐면 말을 쉽게 할 말, 쉽게 해도 되는 말. 우리가 철학과를 봐봐요.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별약이 아니야. 막 그런 걸 500페이지 쓰고 있어. 맞죠? 뭐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뭔 소리인지도 몰라 읽어봐도. 이 철학의 단점이잖아요. 그렇죠? 이 고전의 약간의 단점이 쉽게 쓰면 될 말을 되게 어렵게 쓴다는 게 또 고전의 단점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뭐 이걸 또 다 제가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191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봐봐요. 거기 그 밑에서 한 7, 8줄부터 볼게요. 그 위에는 건너뛰고 토끼 기가 막혀 이렇게 써진 거 있죠. 네. 거기서 또 볼게요. 웬 흉악한 잡놈의 꾀에 빠져 죽을 곳을 들어왔구나. 달첨지 족장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수국 용궁이 용궁 수국 용궁에 칼 잡은 놈들 달려들어 거기 누워라 배 가르자 애 가만히 있으면 좋지. 토끼 눈만 깜짝이며 매우 넓은 영덕전에 던져진 듯 홀로 앉아 100가지로 생각하듯 친태양난이다. 친태양난이 뭔지 알죠? 뭐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해. 자, 그 다음 밑줄 쳐보세요. 용궁에서 토끼 죽을 지경에 이르렀구나. 밑줄. 용궁에서 죽을.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야. 다운표 딱 두 개. 이게 뭐냐? 서술자의 논평이에요. 자, 뭐라고 한다? 서술자의 논평. 자, 이거를 자, 여러분 좀 아시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를 시점으로 보면 무슨 시점이라고 할까요? 시점으로 보면. 서술자의 논평을 시점으로 보면. 3인칭인데 좀 더 전문적인 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서술자의 논평.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해. 서술자의 논평보다 좀 더 있어 보이는 말. 편집자적 논평. 자, 이거 시점으로 또 다른 말 있어. 또 다른 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 1학년이시지만. 뭐라고 할까요? 혹시 아세요? 잘, 아직 1학년에서 모르실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올림푸스적 시점이라는 게 뭐냐면 올림푸스에 있는 산이 인간 세계를 내려봐. 올림푸스에 있는 신들이. 이해가요? 네. 올림푸스에 있는 신들이 인간 세계 내려다 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네. 그래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의 일거수일투족을 작가가 그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편집자적 논평. 말들 멋있지 않나요?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의 논평, 편집자적 논평, 올림푸스적 시점.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토끼의 밤을 다 알아버리잖아요, 작가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어쩌고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다 설명 못 하겠고 192쪽 보세요. 192쪽. 뭐 이제 니꺼 간을 뭐 잘라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192쪽입니다. 거기 두 번째 단락 정도 볼게요. 이놈 간사한 말 말하라 이렇게 나오죠. 의학서에 일꺾기를 지라의 병이 들면 나죠 말을 하지 못하고 간의 병이 들 간은 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간이 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간이 나쁘면 눈이 안 좋아. 그래서 간의 병이 들면 보지를 못한다. 간이 없고서야 어찌 눈으로 본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끼가 간은 보름날 내었다. 금음날 넣고는 하여 나오죠.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정결한 곳에 내걸어 아침이슬 낮빛 밤설이 달정기를 무수히 쏘였다가 16일부터 금음까지 목구멍에 들여넣어 마음을 안정하고 생산을 말 되게 잘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말을 경영한다는 거 생산. 이른바 망월토라. 달을 바라보는 토끼란 뜻이에요. 망월토란 말이. 말도 정말 망월토. 달을 바라보는 토끼래요. 그래가지고 어쩌고 막 설명을 해요. 나는 이런 거니까 간을 밖에 내놨으니까 나 배 갈라봤자 뭐가 없다? 간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3쪽 보세요. 이제 재밌죠? 두 번째 줄. 어허 이놈 당치하는 말 마라. 오장육부라 하는 것이 사람 짐승 일반이다. 일반이 여기 일반이요 밑줄 쳐보세요. 이 뭔 소리냐면 똑같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 아시겠죠? 사람 짐승 일반이다. 뱃속에 생긴 것을 마음대로 넣었다 빼었다는 말이냐. 당초에 의를 가지고 깨우치려 일렀거든 너같이 미쳐나는 것이 요망한 말로 당돌하게 속이니 죽어도 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막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또 내려가 보세요.
이제 뭐 표시 어쩌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무슨 표가 있느냐? 저에게 간을 출입하는 표가 있으니 살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토끼가 뭐라고 하냐면 밑구멍이 셋이 온데 한 구멍으로 대변을 보고 또 한 구멍으로 소변을 보고 또 한 구멍으로 간을 보째 내고 드리고 하나이다. 정 믿지 못하겠거든 밑구멍을 살펴보옵소서. 그래서 광량이 고이하게 여겨 가까이 오라에 몸소 보니 과연 셋이건을 왕이 의심하여 지난날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토끼가 낼 때는 밑구멍으로 내고 넣을 때는 입으로 넣어 아침 한개 저녁 이슬을 함께 섞어내고 들기 때문에 산삼의 위요 우왕의 위다. 이 말은 뭔 소리냐면 이것을 최고의 명약이라는 거예요. 산삼보다 위라는 거예요. 산삼보다 우왕이나 무왕 청심환 들어보셨죠? 네. 우왕보다 좋다는 거예요. 나는 내 간이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써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야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이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래야지 토끼를 내다 놓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딴 사람 뭐 갖다 가져와 이러면 되는데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나만의 숨겨진 그곳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194쪽의 마지막 줄 보세요. 차목 상제나 떼어가려면 가지 그 외에는 손 안 타게 했지요. 이 말이죠. 이 뭔 소리예요? 참 옥황 상제나 진짜 옥황 상제나 가져가려면 가지 그 외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써놓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곳에 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 않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머리를 그런 상황에서 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거기에 속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죠. 속는 이야기. 뭐 그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197쪽으로 한번 볼까요? 197쪽. 197쪽.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세 번째 단락 정도 내려가면 토끼 마음에 분하여 잔치가 끝난 후에 왕에게 아뢰기를 소토 세상에서 약간의 의학설을 보았거니 의학설을 봤다는 거예요. 의모하동으로 난 병에 원기 회복하기는 왕배탕이 제일 좋다오니 왕배는 곧 자라라. 왕배 지금 자기를 이제 막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자라탕이 좋다라고 이제 이해가십니까? 그 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토끼가 오래 묵은 자라를 구하였으면 기운이 자연 회복할 것이요 그 다음에 소토에 간을 쓰면 병세가 며칠 안으로 나으리다. 그러니까 왕이 이때 토끼 말이라 하면 사슴을 말이라 해도 믿는지라 즉시 명령을 내리되 세상에 나갔던 별주부 오래 묵은 자니 법에 의하여 잡아 대령하라. 이렇게 나오죠. 현이 도덕 거북이 아래기를. 이 현이라고 할 때 이 현자가 이제 여러분 이게 또 재밌는 글자인데 현자가 여러분 무슨 현자죠? 현. 거물 현자죠. 근데 이 거물 현자 이건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거물 현자는 거물 현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물 현자 말고 1번이 거물 현이고요. 2번이 뭐냐면 신비로울 현자예요. 신비로울 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바닷가 수영을 좀 하신지 모르겠는데 수영을 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잘 아시죠. 수영을 딱 했다고 칩시다. 근데 물이 막 그 에메랄드 빛이야. 제가 터키를 한번 가봤는데 와 물이 끝내주더라고요. 터키 쪽에. 근데 어쨌든 그쪽에 그 물이 하여튼 좋아. 뭐 우리나라를 말해도 통영 같은데 물 좋지 않나요? 그죠? 근데 좋아. 근데 물이 맑으면 내가 수영을 해도 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근데 내가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물이 완전 검은색이야. 여러분 물이 검은색이면 수영을 엄청 여러분이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온통 검은색이라. 응? 못하죠? 왜 못해요? 여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죠?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현자가 거물 현자로도 쓰이지만 이거 알아두세요. 꼭 신비로울 현자로 써요. 그래 현해탄 그게 그런. 네, 그런 하여튼 현자가 그런 의미예요. 검다는 의미도 있지만 신비롭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알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현이 도독이란 말도 참 재밌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옷을 입은 도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벼슬이죠, 벼슬. 거북은 자라하고 거의 사촌이잖아요, 맞죠? 네. 거북이나 자라나 비슷하잖아요. 말하기를 옛 말씀에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 이게 토사구팽인 거 아시죠? 네. 토사구팽이 토끼를 잡으면 토끼를 잡은 사냥개를 삶아버린다, 이렇게 토사구팽 아닙니까? 그래서 높이 뜬 새가 없어지면 좋은 알이 숨는다. 토 선생의 말씀이 옳지만 별주부는 만리 타국의 정성을 다해 공을 이뤘다. 제후로 봉호하기는 고사하고 죽이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권도를 쫓아서 암자라로 대신 쓰. 암자라가 뭐냐면 이 별주부의 아내라는 뜻이에요. 암자라로 대신 쓰는 처분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뭐라고 나왔어? 윤허하노라 하시니라. 뭐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금 토끼를 죽여야 되는데 엉뚱한 지금 자라 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별주부 천지 망극해서 집에 돌아와 부부 서로 손을 잡고 통곡하는 거예요. 생각하여 말하길 내 일시 짧은 시간에 경솔한 말로 음해를 만나 죄 없는 부인을 이 지경을 당하게 하였으니 천리를 함께 온 정이 적지 아니하고 제 마음이 약독하여 고집스럽지 않으니 우리 정성을 다하여 뭐라고 넣었어요? 다시 측은히 생각해 구해주리라 하고 즉시 별당을 치우고 잔치를 베풀어. 배설이라는 말은 베풀었다는 뜻이에요. 토끼를 정으로 청해서 당상이 아주 높은 의자에 앉혔다는 거예요. 별주부 내외 당하에 무릎 꿇고 수없이 절하며 애걸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두 사람의 목숨이 선생님 되게 웃기지 않나 이야기가? 이제 우리 두 사람 너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영어로 it's up to you. 너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으신 도량으로 짐작하여 잔명을 구하. 이 잔명은 뭐냐면 남은 목숨이에요. 남을 잔자예요. 그러면 잔반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때 잔자가 남아있는 밥. 이 잔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잔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참 되게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지금 토끼를 죽이려다가 지금 자라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끼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웃어 말하기를 내 당초에 나를 죽을 곳으로 유인함도 마음에 고의하거늘 하물며 없는 간을 있다하여 기어이 죽이려 하면 무슨 일이며 위태한 때에 이르러 애걸하는 것은 나를 조롱함이냐. 별주부 빌어 말하기를 임금의 병이 생사가 위급해. 그러니까 신화된 도리로 어떻게 사양하겠느냐. 뭐 이렇게 막 써놨죠. 그러니까 토끼가 화를 내면서 네가 죽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아내를 하룻밤 내 방에 들이면 괜찮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 집에 멸문지 환이 눈앞에 날 것이니 조심하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멸할 멸자에다가 그 문자 아니에요? 근심한 자. 그러니까 별주부가 부인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그대 의견은 어떠하오? 부인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길 상공의 말씀이 타국에 가서 공을 이루고 돌아와 일국 충친이 되어 대왕의 병이 쾌차 나으시면 일품 공우를 봉하여. 그러니까 높은 벼슬에 올랐다는 거죠. 영화가 첩에 들어올까 바랐더니 공명은커녕 도리어 집을 망하게 되니 무슨 자라들이 이렇게 문자 쓰기 대단해. 어떻게 이런 말 하는지 막 놀랍지 않나요? 충신 불사 이군이야. 그러니까 충신은 이 사자가 여기서 일사자가 아니라 섬길 사자입니다. 두 임금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공이 행하였고 연려 불경이부. 여기 경자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춘향전에도 나오는 말인데 이 글자는요. 자, 1번 다시 갱. 그래서 여러분 갱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이걸 경생 이런 무식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두 번째가 고칠 경이. 예, 뭐 근데 그때는 이제 고칠 경이 아니고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또 경자로 쓰이기도 하는 거죠. 그때는 삼경 사경 할 때. 그러니까 연려 불경 이부 이러면 안 된다고. 경상도 분들은 그렇게 읽을 연려 불경 이부죠. 뭔 소리 알겠죠? 연려는 두 지아비를 고치지 않는다. 그렇죠.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첩이 행하지 못하오니 한 번 죽기는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은 후라도 대단하죠. 죽은 후라도 의로운 정표를 내려 만고 연려 별부인 별시지문이라 특별히 표하면 상공께서도 더욱 빛날 것이니 어찌 그다지 첩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난 죽어도 그렇게 안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별주부가 말하기를 읽어보면 재밌지 않나요? 내용이 좀? 내용 자체가 앞에 있는 지금 그 공부했던 내용보다는 좀 쉽지 않아요? 우화소설보다는 훨씬 쉽죠. 이 정도는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이야기들 막 써놔요. 제가 뭐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자 그러다가 이제 쭉 읽어 다 읽진 않겠고 199쪽 보세요. 밑에서 5줄 볼게요. 밑에서 5줄.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룻밤 동치마니 이런 말 나오죠. 백년해로 별주부는 뜬구름이 되었구나. 여기 밑줄 쳐보세요. 하룻밤 동치마니 백년해로 별주부는 뜬구름이 되었구나. 이걸 뭐라고 한다? 자 아까 금방 설명드렸는데 아까 설명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예요. 편집자적 논평. 이게 편집자적 논평이나 말이 어렵나요? 이게 지금 작가의 생각이 막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 별주부가 100년 해로 100년 동안 함께 늙어야 되는 별주부가 뜬구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새로운 정이 다하지 못하여 사창에 해도 사창이라는 것은 이제 여인이 기거하는 창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자가 비단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사창이라는 이게 나쁜 뜻 단어 전혀 아니죠. 요즘 이제 의미가 바뀐 거지. 원래 그런 게 내가 이야기한 아까 뭐랬어요? 수작 부리지 마. 이게 나쁜 뜻이에요? 잔을 받는다는 뜻이라니까. 근데 완전히 뜻이 바뀐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난치지 마. 이것도 한자에서 나온 거 아세요? 장난이 이름 한자인 거 아시냐고. 몰라요? 이게 작란이에요. 작란. 장난 여기서 나왔다. 어지러울 란자에 지을 작자. 근데 장난하다 보면 발음이 어떻게 돼? 장난되죠. 되잖아요. 이 장난이 한자야, 한자. 아니, 사창이 원래 나쁜 뜻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창에 해가 돋으니 별부인 거동보소. 토선생 이거 되게 웃기잖아요. 나는 지금 연려 불격 2부까지 막 거론하다가 좀 재밌잖아요. 하룻밤 동침하고 나니까 이제 토선생의 손을 잡고 떠나는 걸 아쉬워한다고 나오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약간 반전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막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읽어보면 이 토끼의 그 재치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세요. 200페이지 넘어가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00페이지 보세요. 200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왕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과인도 이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선생의 말씀이 그라오니 그리하옵소서 하고 즉시 별주부를 불러 전한 후 토끼를 청하여 말하기를 과인의 병이 시각이 없느니 그러니까 내가 곧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빨리 떠나서 나를 위로해라. 그러니까 빨리 간을 가져와라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토끼가 이제 알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근데 당연히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뭐 다 일일이 설명 못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쪽 보세요. 202쪽. 202쪽의 중략 밑에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제가 좀 안 읽고 넘어가는 거 여러분이 한번 좀 방송을 들으시고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나을 거예요. 자, 물가에 가까이 오니까 거기 찾으셨죠? 토끼 마음에 급하여 질에 뛰다가 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죽을 뻔해서 사는 거잖아요. 별주부 구한받으여 백사장에 냅다 서며 가로로 뛰며 세로로 뛰며 앞으로 뛰며 뒤로 뛰며 별주부에게 욕을 하되 절로 생긴 오장육부 변통이 있겠는가. 간 출입한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하였다. 듣보잡이란 말 있잖아요. 너의 임금 어리석고 내 조정시나 미련하다. 함정에 든 범이요 우물에 든 고기를 놓아 살려보내 골수에 깊이 든 병 속절없이 되었구나. 뭐 해석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산중의 토처사가 누구겠어요? 토끼를 처사라고 붙인 거죠. 누가 유인하겠느냐. 의사도 넉넉하고 구변도 장하도다 하면서 결국은 토끼가 이제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냐 이거죠. 간을 밖에다 내놓는. 그러면서 이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3쪽 보세요. 한 10줄, 두 번째 단락이 넷째 줄 정도에 보세요. 넷째 줄 정도에 중략 찾으셨어요? 203쪽의 두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중략 찾았죠? 자라야 찾았어요? 네. 잘 가거라. 무슨 일로 너왔느냐.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자라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 다음 좀 내려가다 보세요. 고국에 돌아오니 두 줄 내려와 보세요. 시원하려니와 네 안에 미진한 정 꿈 가운데 의구하다. 멀리 있다는 거죠. 네 집에 돌아가서 평안히 오신 소식 대강이나 전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별주부가 뭐라고 해요? 실없는 소리 말고 간 둔데나 속기가. 이 별주부가 좀 요즘 말로 뭐 형광등이죠.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네? 전혀 안 뛰어나지. 이 별주부가 좀 형광등이에요. 지금 토끼가 그렇게 말했는데 실없는 소리 말고 간 네가 놓아둔 곳이나 빨리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크게 웃으며 헛된 자식 많이 보겠구나. 미련하고 웃은 놈아. 간 둔 곳이 별곳이냐. 뱃속에 들어 있으니 어떻게 준단 말이냐. 우매한 별주부야. 멍청한 별주부야. 멍청한 자라야 이 말 아니에요? 치골의 자식 많이 치골이라는 말이 뭐냐면 남이 조롱하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리석을 치자에 뼈 골자거든요. 한자로 하면 치골이 모르시면 써놓으셔도 돼. 남이 조롱하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치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골의 자식 많이 보겠다. 나 같은 영웅을 너의 수궁 있을 소냐. 근력 좋고 용맹이 있거든 무트로 나와서 육지에서 싸워보자 이거예요. 내 비록 고단하나 고향이 돌아오니 친구가 허다하다. 막 이렇게 친구가 많으니까 너 만날 시간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막 하면서 막 이야기해요. 여기 보세요. 막 내 한번 소리하면 앞서는 호랑이 숙부도 있고 뒷굴에 사슴 번님도 있고 204쪽 보고 있어요. 첫째 줄. 꽤 있는 여우 친구 내 아들 토끼 등이 산천을 주름잡고 운무 중에 날아들어 너같이 못난 자식 혼이나 남아 가랴. 날 잡으러 너 왔다가 너조차 죽어가면 그 안이 원통하랴. 해석 되게 어렵지 않죠? 정을 믿지 못하면 정 믿지 못하면 내 뒤 따라와 봐라. 청산 녹수 시냇가로 앙금살랑 돌아가며 난초도 뜯어먹고 조약돌도 집어 공기도 놀아보고 벼들잎도 훑어서 청개수에 띄워보고 이렇게 막 잘난 척하고 있죠.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별주부는 토끼를 놓쳐요. 기막하게 울죠. 에고 어디 가서 토끼를 잡을꼬. 참 한편으로는 좀 어때요? 안 됐죠, 되게. 그래서 이제 봐요. 어쩌고 하다가 우리 수궁 못 가게. 그러니까 산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대수풀에 의지해서 살다가 그 자손이 세상에 퍼져.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소산강에 들어가서 수풀에 의지했다. 별주부가 뭐 했다는 소리예요? 재혼했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요? 소산강에 들어가서 대수풀에 의지하여 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자손이 세상에 퍼졌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용궁에 안 가고. 왜 용궁에 안 갔다기보다 못 간 거지. 용궁에 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얘기를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별주부가 재혼한 거야. 그래서 별부인 남자라는 별부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선생 이별 후에 상사로 병이 되어 몇 개월 신음하다 속절없이 죽었어요. 수궁에서는 잔석을 모르고 별주부를 생각하여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되게 웃기지 않아요, 내용이. 용왕에게 글을 올려 정렬을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제 이게 판소리 강대들이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은 뭐냐면 토끼로 써보세요. 토끼로 대표되는 백성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끼로 대표되는 뭐의 희생? 백성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지금 수절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뭐 수절했다 어쩌고 하는데 이 수절은 사회적 관습으로 강압적으로 이제 강요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뭐죠? 공부를 해보시면 함양 뭡니까? 박씨 뭐 이런 수절가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의 글에 보면 뭐가 있냐면 박지원 연암 박지원 들어보셨죠? 네. 이 함양에 이제 있는 연려가 있어요. 연려가. 근데 이제 이미 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어떤 놀이를 하냐면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500원짜리가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을 계속 굴리는 거예요. 엽전을 굴려.
그래서 이 500원짜리 동전을 어떻게 굴리냐면 앞면이 완전히 달아없을 때까지 막 굴리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연료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그 박지원의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수절이라는 것은 뭐냐? 사회적인 관습으로 강압적으로 뭐하는 이야기다? 강요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어떤 백성들에 대한 그 토끼로 대표되는 백성들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벌써 50분 다 됐네. 다음 주에 여기 그 206쪽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홍전은 또 특히 재미있어요. 연암 박지원의 책인데 민홍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문화유적인가 뭐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이랑 좀 두 권을 좀 가져오세요.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같이요? 예, 같이. 뭐라-